네, 안녕하세요. 김종성입니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요, 1928년 태생, 금년 90살이죠. 6.25 끝난 이듬해죠. 54년부터 노동당 국제부에 근무했고요. 83년부터죠. 오랫동안 외교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서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죠. 북한판 안드레이 그로미코죠. 그로미코는 57년부터 28년간 소련 외무장관을 했고요. 85년부터 3년간 명목상 국가 원수죠. 최고 소비에트 간부회 의장을 했죠. 김영남은 차근차근 승진하면서요. 신임을 받았는데요. 성실하고 충직한 것 외에도요. 논리력과 문장력이 좋은 게 비결이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 출신이고요.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였죠. 돈 오버더퍼가 김영남을 여러 번 만났는데요. 오버더퍼는 두 개의 코리아란 책에서요. 김영남이 글솜씨가 탁월해서 김일성 연설문을 많이 작성했다 했습니다. 거기다가 철저한 준비성도 비결이었습니다. 오버더퍼에 따르면요. 김영남은 처음 만났을 때는요. 다정하고 여유 있는 사람인데요. 일단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면은요. 철저하게 사전 각본에 따라 대화한다 했습니다. 실수를 방지하려는 목적이죠. 안드레이 그로미코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버더퍼는 김영남을 보고요. 그로미코가 떠올랐다. 네, 그렇게 회고했습니다. 근데 김영남이 신임을 받은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고비 때마다 김일성 가문의 권력을 지키는 인상적인 활동을 한 건데요. 1971년도에요. 중앙정보부 심리전국이 북한 연구소를 세우는데요. 여기서 월간 북한을 발행합니다. 2001년 2월호 월간 북한에 보시면은요. 김영남은 탄탄한 논리적인 힘을요. 김일성 가문에 제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세 가지였는데요. 첫 번째가 8월 종파 사건이었습니다. 53년에 스탈린이 죽고요. 이 후르쇼프가 권력을 잡으면서요. 스탈린 비판을 하고 서방 세계랑 평화 공존을 추구했죠. 이 때문에 사회주의 진영이 동요를 하는데요. 이게 김일성 권력의 위기가 됩니다. 중국에서 독립운동한 연안파, 소련에서 독립운동한 소련파, 이 두 파가 도전을 하죠. 김일성이 국민 생활에 필요한 경공업을 외면하고 중공업에 과잉 투자한다. 그렇게 비판하죠. 그러면서 소련 공산당의 지원까지 받아서요. 56년도에 김일성을 노동당 중앙위원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이 사전에 파악해서 숙청을 해버리죠. 이게 몇 년간 진행이 됐는데요. 바로 8월 종파 사건이죠. 이때 김영남이 인상적인 역할을 했고요. 두 번째는 박금철 사건이었습니다.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김일성파만 정계에서 생존하고요. 60년대 초반부터요. 김일성 중심의 주체 사상 확립을 시작하죠. 네, 그러자 반발이 생깁니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박금철 부위원장이 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67년도에요. 박금철 쪽을 몰아내고요. 주체 사상을 확립하는 투쟁이 벌어집니다. 이때도 김영남이 큰 역할을 했고요. 세 번째는 김동규 사건이었습니다. 김일성 권력이 확고해진 다음에요. 김정일 권력 승계가 시작되죠. 이게 공식화된 게 74년도였죠. 그러자 반발이 생깁니다. 76년 김동규 사건이죠. 국가부주석 김동규가 김정일 권력 승계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반 김정일파에 대한 숙청이 벌어지는데요. 이때도 김영남이 크게 기여했죠. 네, 이렇게 김일성, 김정일 권력의 적신호가 켜질 때마다요. 김영남이 논리력을 제공하고요. 반대파 논리 약화시키는데 기여를 했습니다. 네,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요. 김영남이 오랫동안 북한 외교를 관장하고요. 명목상이나마 북한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